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입꼬리, 입술 이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사실 비교적 정보가 적은 분야인데 성형외과에서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많이 시술되고 있는 간단한 수술, 간단한 시술입니다. 입술은 어 입술 조직 자체가 벽에 이 골격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쪽 부분만 입술 그러니까 인중의 위쪽 부분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마치 커튼 걸려 있는 커튼처럼 입술의 위쪽 부분, 그러니까 입술과 인중의 위쪽 부분만 골격에 붙어 있고 나머지는 커튼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이게 중년이 되면은 점차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당연히 커튼도 오래 두면은 아래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니까요. 그래서 특히 입꼬리 부분이 내려와서 입꼬리가 아래쪽으로 더 치우쳐서 뭐 입꼬리가 아래쪽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우울해 보일 것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밝은 느낌이 덜한 그런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입꼬리를 올리는 시술들이 시행되죠. 이게 입꼬리 올리는 시술들은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중년의 분들뿐만 아니라 어 젊은 사람한테도 많이 있는 건데요. 이 중년에 안면 거상을 하면서 이 입꼬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안면 거상하면서 입꼬리도 올릴 수 있나?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면 거상에서 입꼬리가 올라가서 이 조커처럼 영화에 나오는 조커처럼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입꼬리가 과연 안면 거상에 의해서 올라가는지 또 입꼬리를 어떻게 따로 올리는지 입꼬리 올리기라는 수술이 있잖아요. 그 수술이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았는데 오늘 김학영 원장님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꼬리 올리기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꼬리 올림술은 입술 양쪽 끝을 위로 살짝 올려주는 미세 조정 수술이고요. 작은 변화인데 우울한 인상을 좀 밝고 웃는 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술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 무표정일 때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차갑거나 아니면 우울해 보이는 경우, 아니면은 얼굴에 처짐과 동반해서 입에 미소선도 같이 처져서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는 경우, 이런 분들은 거상수술과 같이 하면 효과적이겠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입꼬리 올림술은 큰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밝고 호감 가는 이미지, 그리고 젊고 생기 있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수술입니다. 수술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일단은 입술의 끝부분, 즉 입꼬리 부분에 이렇게 미세 절개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리고 싶은 입꼬리 위치에다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미세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고 싶은 입꼬리 위치에 봉합을 해주는 수술인데, 이게 단순히 피부 절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꼬리 부분에 붙어 있는 입꼬리 올림근과 내림근의 그 밸런스를 재배치해 주게 되는데요. 입꼬리 부분의 기시부를 내림근에서 떼어주고, 그리고 올림근에 부착해 주면서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냥 무표정일 때도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작은 변화로 굉장히 따뜻하고 밝고 생기 있는 이미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입꼬리가 처져 있을 때 가려져 있던 입매가 끝까지 살면서 입도 조금 가로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성형 수술에서 그렇듯 역시 입꼬리 올림 수술도 흉터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꼬리 올림술의 흉터는 자연스럽게 가려지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입술의 이 빨간 부분과 그리고 하얀 부분의 경계, 이 부분을 우리가 입술 융기선, 버밀리온 리치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질감이
살짝 빛을 반사하면서 조금 맨들맨들한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흉터의 질감도 보통 피부에 비해서 좀 맨질맨질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입꼬리 올림술은 절개가 이 입술 윤기선을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흉이 조금 이 윤기선에 가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절개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흉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면 처진 입꼬리가 올라가게 수술을 해달라, 이렇게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면 거상을 해도 아주 잘 당기면 초반에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느낌을 초반에는 조금 받으실 수 있는데, 최종 결과에 있어서 입꼬리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얼굴이 처져서 이렇게 처진 얼굴을 이렇게 거상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미소 라인이라고 하죠. 이 입꼬리도 이렇게 얼굴 처짐과 같이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입꼬리 올림술과 같이 거상을 진행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우리가 입꼬리를 인위적으로 위쪽으로 옮겨 놓기 때문에 혹시 조코처럼 실제로 웃을 때 부자연스럽지 않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입꼬리 올림술은 단순히 피부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꼬리 내림근에 붙어 있었던 입꼬리의 기시부, 입꼬리의 끝부분을 내림근에서 분리하고 올림근으로 재배치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실제 웃었을 때 전혀 어색함은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입술 위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은 이 입술이라는 게 빨간 부분만인데, 의학적으로는 입술이라고 하면 이 코 아래쪽에 인중까지를 다 포함해서 입술이라고 의학적으로는 립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빨간 부분만을 입술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이 인중과 입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 너무 강해서, 그거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강해서 이렇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로 잇몸이 검이잖아요, 검. 그래서 거미 스마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심한 거미 스마일은 아닌데, 심한 거미 스마일은 아닌데, 그 위쪽에서 이렇게 잇몸이 많이 드러나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된다. 되네요. 됩니다. 네, 이게 이 근육이 너무 많이 당겨서 지금 요 일러스트레이션처럼 윗입술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경우를 아까처럼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적당한 말이 없는데 잇몸 노출 과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이거에 대한 시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줄리아 로버츠 아시나요? 요새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배우인데 이렇게 잇몸이 많이 보이죠. 또 제니퍼 가너라고, 이 사람도 잇몸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이 앞쪽에 있는 잇몸 노출하고 좀 차이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많이 보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앞니의 위쪽 부분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가 맞으면은 사실 잇몸이 노출되더라도 예쁜데,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잇몸의 중앙 부분만 이렇게 노출이 된 경우에는 좀 시술이 필요하고, 시술하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시술은요, 여기다 보톡스를 맞는 거예요. 사실 이 보톡스가 나오기 이전에는 보톡스 대신에
입술 안쪽으로 해가지고 입 안쪽으로 해서 입술 뒤쪽에서 이 그 입술 올림 근육을 이렇게 끊어줘요. 이렇게. 수술로 이렇게 끊어줘요. 그러니까 다 자르면 이렇게 쭉 내려오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끊어주는 이런 시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보톡스를 놓기도 하고요. 또 이게 치아에서 이제 치아가 작고 치아 파트가 작고 치아 위쪽에 잇몸이 이렇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수술은 안 하는데 치과에서 이 잇몸을 잘라줘요. 잇몸을. 치아 위쪽에 있는 잇몸을 잘라주면 치아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잇몸이 덜 보이는, 그래서 잇몸을 줄여주는 그런 수술도 치과에서는 하고요. 가장 사실은 이제 심한 심한 잇몸 노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갈갈이 삼총사인가 뭐 그거 하는 그 개그맨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웃으면은 잇몸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대개는 이 얼굴의 골격, 상악이 조금 더 길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미 스마일, 그러니까 그 인중이 너무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잇몸이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징그럽다, 좀 어색하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나이가 들면 또 이 인중이 내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술을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수술인데 어디서도 잘 안 다루기 때문에 보조개 딤플을 이제 보조개 수술 예전에 요새는 별로 안 하는데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보조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아까 이제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 또 안쪽에서 입꼬리를 바깥쪽으로 당기는 근육,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근육들이 원래는 입꼬리하고 입술의 위쪽 부분에 붙어 있게 되는데 그게 약간 기형적으로 이 뺨 쪽으로 이렇게 한 가닥이 이렇게 와서 그쪽에 뺨에 있는 피부를 당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보조개라고 하는 거죠. 보조개라는 건 우리 뺨이 그냥 계속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표정을 지을 때 피부가 안쪽으로 일시적으로, 계속 함몰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함몰되는 상황을 보조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입술 올림근이나 입꼬리 올림 근육이 한쪽으로 이렇게 그 피부의 바로 아래쪽에 연결이 돼 있는 일종의 기형적인 상황을 보조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예쁘다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예쁜 그 보조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부하고 그 안쪽으로 가면 점막하고 그 사이에 이제 근육이 있으니까요. 그 사이를 실로 이렇게 묶어요. 마치 쌍꺼풀에서 비절개 매몰법 수술하듯이 안쪽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놔두게 되면은, 대개는 녹지 않는 봉합사를 씁니다. 놔두게 되면은 웃을 때 피부를 아래쪽에 있는 입술 올림근이나 입꼬리 올림 근육이 같이 끌고 올라가서 보조개처럼 이렇게 예쁘게 함몰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런 보조개를 만드는 수술도 비교적 간단하게 예전에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이제 입술에 관한 거. 네. 네, 입술에 관한 거 이어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입술 필러, 그러니까 우리가 필러를 가장 많이 맞는 부위이고 입술이, 그리고 사실은 입술 자체 모양을 바꾸는데 할 수 있는 시술인 필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술 필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입술 필러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4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입술 필러를 시술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볼륨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렷한 라인, 그러니까 또렷한 입술 라인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노화가 되면서 입술에 생긴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입술의 말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술 필러를 넣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입꼬리 부분에 볼륨을 주어서 입꼬리가 올라간 효과를 주기 위한 입꼬리 필러. 이렇게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입술 필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륨 보시면은 입술 자체가 얇거나 아니면은 입술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입술 두께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에 볼륨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필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러는 윗입술에서는 이렇게 입술의 중앙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앵두같이 볼륨을 넣어주는 게 좋고요. 아랫입술은 요 중앙 부위와 맞닿는 부위 이렇게 두 부위에 볼륨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또렷한 라인인데요. 우리가 입술의 붉은 부분과 흰살 부분의 경계가 또렷해야지 입술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입술연 경계선, 버밀리언 보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렷하지 않은 분들은 이 경계 라인에 따라서 얇게 필러를 넣어주면은 이 경계가 또렷해지면서 입술이 조금 더 생기 있게 보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화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입술도 노화가 되고 입술 주위도 노화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입술이 안쪽으로 조금 말리게 되고 입술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입술에 잔주름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또 입술 주위로 이렇게 입가에 이런 세로주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입술에 볼륨을 주면서 말린 입술을 펴주고요. 그리고 볼륨이 들어가면서 입술에 주름들이 펴지게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런 세로 주름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필러를 넣어주면은 조금 주름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꼭 노화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젊은 분에 있어서도 이런 좀 잔주름들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입술의 볼륨을 회복해 주면서 이런 잔주름들을 조금 없앨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꼬리 필러입니다. 입꼬리 요 부분에 필러를 통해서 볼륨을 주면은 상대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조금 섹시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도 이제 입꼬리 부분에 필러를 넣어서 볼륨을 보충해 주게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입꼬리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입꼬리가 많이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윤곽 수술 후에 아니면 노화로 생긴 입꼬리 처짐은 입꼬리 올림 수술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입술의 필러는 앞에서 말한 볼륨, 입술의 라인, 그리고 입꼬리 부분, 그리고 항노화의 관점을 적절히 섞어서 혼합해서 시술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상담을 통해서 환자 각각의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시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석적으로 보면은 보통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이 2대3 정도 되고요. 윗입술의 중간 부분 그리고 맞닿는 아랫입술 두 부분이 조금 볼륨이 있는 것이 보기 좋고 그리고 입꼬리 부분에도 볼륨이 있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듯한 이런 효과 그리고 입술에 잔주름은 많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입술 모양이 개인적으로 가장 정석적인 입술 모양이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시술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입술이 필러를 제일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뭐 입술이 일종의 그 풍선같이 골격이 없이 이렇게 풍선 같은 조직이니까 필러를 잘 넣으면 입꼬리가 올라간 것처럼도 보이고 또 윗입술 아랫입술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해서 되게 좋은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많은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네, 많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입술을 이제 필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늘렸죠. 확대를 했죠. 그거 이제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크거나 뭐 마치 이제 입술이 너무 크면 그 도날드 덕 같다거나 아니면 그 왜 좀 인종적으로 흑인들이 약간 입술 두껍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입술을 잘라서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흉터가 그 얼굴인데 많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게 입술은 원래 입 안쪽에 있는 점막하고 얼굴에 있는 피부하고의 중간 조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피부는 이렇게 마른 주변에 공기가 마른 이런 상태에서 잘 적응되도록 만들어 놓은 조직이고 점막은 항상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 잘 적응하기 위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점막하고 피부나 다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건데 입술이라는 건 그 중간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점막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피부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입술의 이 바깥쪽 부분은 피부의 성질에 더 가까워. 그래서 그걸 드라이한 입술이라고 해서 건홍순. 그러니까 좀 되게 홍순이라고 입술을 사실 홍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 버밀리언. 그러니까 이게 마른 입술이 있고요. 이 점막 쪽 안쪽에 있는 부분은 이게 되게 젖어 있어요, 항상. 젖어 있는 부분이 이라고 해서 웻 버밀리언. 그러니까 젖은 입술. 이 두 가지의 조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사고가 나서 이 젖은 입술이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계속 뭐 딱지 같은 거 생기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안쪽으로 너무 밀리면은 마른 입술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어색하게 되는 그런 원인도 되거든요. 어쨌든 이 마른 입술과 젖은 입술 사이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편이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절개를 한 부분에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남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그 경계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술 축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마른 입술과 젖은 입술 사이의 경계를 이용해서 하면 흉터가 잘 안 보이고 회복 기간도 빠른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인중이 너무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를 잇몸 과다 노출, 거미 스마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인중이 내려와요. 이렇게 인중이 길어져. 또 젊은 사람들도 인중이 너무 길어서 이걸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 이제 인중을 축소하는 립 리프팅, 입술을 이렇게 올려주는 인중 축소, 우리 영어로는 립 리프팅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 수술이 비교적 간단해요. 이렇게 코하고 인중의 제일 위쪽 부분 사이의 경계를 잘 제거해주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두꺼운 피부가 좀 두껍잖아요. 여기는 이 두꺼운 이 피부만 잘 자르고 예쁘게 꼬매주기만 해도 여기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가죠. 특히 이렇게 올리면은요.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인중이 이렇게 내려가서 입술이 앞쪽으로 밀려서 입술이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윗입술이 이렇게 되게 좁아져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 사실 물론 필러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인중 축소를 하면 바깥쪽으로 말린 거에 반대로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입술도 더 두꺼워지는, 뭐 필러를 따로 넣지 않아도 입술이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중 축소는 인중의 길이를 줄이기도 하고 또 윗입술을 자연스럽게 더 말려 들어간 윗입술을 바깥쪽으로 빼주는 역할도 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거고 안면 거상하고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흉터가 조금 있어요. 흉터가.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흉터가 연세가 중년이 넘어가서 노년이 될수록 흉터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흉터라는 건 피부를 붙여주는 접착제인데 주변이 느슨할수록 흉터가 많이 안 생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흉터가 뚜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젊은 시기에 이 인중 축소를 하면은 흉터 때문에 후회를 하실 거고요. 대략 한 55세 이상에서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흉터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거보다 좀 젊은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도 나 인중 길어서 이거 좀 인중 축소 그걸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흉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하고 일부 이제 사실 일부 이제 의사들이 나 인중 축소를 하는데 흉터 없게 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안쪽에 입술 안쪽을 뭐 올리고 다 효과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효과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중 축소는 안쪽으로 하면은 그냥 입술만 말려 들어가고 인중이 줄어드는 효과 없어요. 그래서 인중 축소를 흉터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는 거는 저는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쨌든 인중 축소는 이렇게 입술을 위쪽 말려 들어간 입술을 펴주고 처진 입술을 개선하기 때문에 안면 거상과 같이 하기 좋은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고 네,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은님께서 한쪽만 유난히 처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한쪽만 해결하는 방법도 있나요? 이게 한쪽이라는 게 한쪽 입꼬리가 더 처진 것 같다는 거겠죠. 네. 제 생각에 입꼬리가 입모양이 한쪽이 이렇게 더 처졌다고 느끼는 원인은 본인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얼굴의 비대칭, 그리고 얼굴의 비대칭 처짐,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게 고민이시라면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과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바탕 때문에 입꼬리에 비대칭이 있는 건데 그거를 한쪽만 수술해서 입꼬리를 올려서 입꼬리의 높이를 맞추는 게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일 것 같진 않아서 좀 전반적으로 얼굴 형태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개선 방법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쪽만 하더라도 가능하죠. 되게 그게 확실하게 그쪽이 낮은 경우라면은 가능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알잖아요. 한쪽이 더 낮은 걸. 그래서 본인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입꼬리나 인중이 이 사고나 또 안면마비 같은 현상 때문에 내려간 경우가 있어요. 안면마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바이러스에 의해서 안면마비 오거나 또 사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건데 항상 우리 대칭에 관한 원칙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고 또 다르지만 좀 더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장장님께서 입꼬리 수술 방법과 마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입꼬리 올림술은요, 굉장히 조금 수술 부위가 되게 작은 수술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쌍꺼풀 수술보다도 더 부위가 작은 수술인데요. 기본적으로 국소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면 마취 살짝 같이 하는 국소 마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은 뭐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입꼬리의 위치도 이동을 시키고 입꼬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근육의 재배치도 같이 해주는 수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회복도 일주일 이내, 실밥 대략 한 5일에서 7일 사이에 제거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붓지 않는데 요 입꼬리 딱 수술하면은요, 요 부분에서 이제 근육을 이제 아래 위로 이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니까 약간의 그 절개한 부분 속에 그 스페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피가 고였다가 피가 진짜 한 요만큼 새알 초콜릿만큼 고였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멍이 퍼지는 그게 이제 회복 기간을 길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 사이라도 화장도 가능하신 거고 회복 기간을 크게
늘릴 심한 혈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은 수술입니다. 네, 티니님께서 볼살이 많아서 입꼬리를 올려도 그게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입꼬리 수술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방 흡입이 같이 필요한가요? 어, 실제 얼굴을 봐야지 알겠지만 지방 흡입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에 따르면 입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볼살이 있어서 입꼬리가 가려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네, 입꼬리 올림 수술도 하고 그리고 심부볼이라든지 피하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제거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나이 들어서 입꼬리가 더 처져 보이는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입꼬리가 처져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입꼬리에 그 위에 있는 볼살이 처져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티니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굉장히 일치하죠. 그게 중년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거기 볼륨이 많으면은 입꼬리가 올려도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지방 흡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부볼을 줄여주는 거는 비교적 지방 흡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거든요. 지방 흡입은 회복 기간도 좀 더 소요되죠. 근데 그렇게 그 심부볼을 제거하는 걸 동시에 같이 하면 중년이라면 그게 효과가 조금 없어요. 처진 그 안면 거상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는데 젊은 분들이라면 그 심부 지방 제거하고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하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네. 네. 윤희님께서 입꼬리 근육 재배치하면 팔자주름 좋아지나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윤희님, 우리의 VIP 윤희님. 네. 네. 예. 팔자주름은 좋아지진 않죠. 예. 그게 이제 입꼬리만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실 입꼬리가 올라가죠. 입꼬리를 올릴 때 입술 전체로 올리면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비교적 입꼬리 끝에 부분에 있는 근육을 아래 위를 바꾸는 거죠. 입꼬리 내림근이 붙어 있던 부분을 떼어내고 그걸 입꼬리 올림 근육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로 팔자주름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가문님께서 입꼬리 수술하고 가로 길이가 길고 조커 느낌인데 다시 수술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없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입 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입의 가로 길이가 아주 넓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입꼬리 수술이 결국은 가려져 있던 인매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더 보여지게 하기 때문에 가로가 조금 수술하고 나서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입이 아주 큰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이 수술 전에 입이 좀 많이 크다, 좀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입꼬리 올리기 수술했을 때 입이 많이 커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꼬리 올림 수술하고 효과는 바로 나타나거든요. 바로 나타나서 만약에 그때 진짜 조커 느낌이다 그러면 바로 풀어버리면 돼요. 예, 물론 이게 매몰법 쌍꺼풀처럼 오래 두면은 유착이 돼요. 그러니까 매몰법 쌍꺼풀은 오래 둬도 유착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풀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입꼬리 수술은 유착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금방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은 원상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운데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면 조커 느낌이라면 그냥 다시 풀면은 괜찮은데 입꼬리 수술하고 조커 느낌이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꼬리 올리는 근육은 조금 더 위쪽으로 끌어올리고요. 조커의 경우에는 좀 더 바깥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근육도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좋고 느낌이 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수술로 다시 개선하고 싶다 그러는 것은 그 부분을 이제 풀어주면 되니까 뭐 그 수술 받으신 병원에 가서 말씀을 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같이 놀장님께서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입꼬리 올림 수술은 무섭고 보톡스를 맞을까 하는데 보톡스로도 효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보톡스로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입꼬리 올리는 거의 시술의 기본은 여기 입꼬리 내림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놔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꼬리가 올라가고요. 아마 필러랑 조금 같이 섞어서 시술을 하시면은 효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 그러니까 최소 뭐 한 6개월 이하마다 이제 계속 재시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원래 입꼬리를 올리는 시술의 기본은 내림근에다가 보톡스 맞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넘어갈까요? 네네. 퍼플 목소리가 좀 작다고 윤희님이 네. 알려주셨네요. 알겠습니다. 퍼플 라벨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수술 받고 월요일날 출근 문제 없을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밥을 뽑고 출근은 못 하시고요. 그래서 전혀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능하세요. 예, 왜냐하면 그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마스크를 안 쓰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크게 어차피 이렇게 뭐 많이 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멍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유라빈님께서 제가 표정이 항상 진지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입꼬리 교정을 통해 조금 부드러운 인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시술이나 수술을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표정이 진지한 게 입꼬리 모양만 가지고 표정이 진지한 건 아닐 거라서 이거는 얼굴을 직접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표정이 진지하신데 입꼬리는 또 올라가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건 좀 봐야지 저희가 시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지한 네.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잘 상상은 이게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반대가 진지한 표정이겠죠. 이렇게 되는. 네. 뭐 그런 입꼬리 교정 뭐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 이게 수술 받으시는 목표가 표정이 진지하니까 그걸 바꾸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진지한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성형외과에서 상담의 과정은 바로 그런 주관적인 목표를 객관적으로 가져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이렇게 풀어서 이게 될 거면은 이제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조심을 하는 거고 예, 그런 거니까 상담 과정이 그런 주관적인 목표를 객관적인 목표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담이님께서 네. 입꼬리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오른쪽 입꼬리가 더 많이 올라가서 비대칭으로 보입니다. 한쪽만 수술도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습관일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더 많이 올라가서 비대칭으로 보이는 상황.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한쪽만 입꼬리 올림술을 하는 것보다는 좀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보톡스 같은 거에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아니 그 중요한 얘기. 오른쪽에 입꼬리가 더 많이 올라가서 비대칭이라면은 오른쪽에다 보톡스를 넣으면은 좀 좋아질 수가 있죠. 근데 보톡스가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조정이 그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2번 내지는 좀 많으면 3번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 완화가 될 수가 있고 사실 보톡스가 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보다 또 가역성도 있고 시간 지나면은 좋아지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게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톡스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럴브유님께서 입꼬리 수술은 직장 휴가 며칠 필요한가요? 이게 뭐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입꼬리 수술을 휴가를 쓰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빅토리아 킨님께서 네. 저도 입꼬리 교정을 하고 싶어요 원장님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제 와이프입니다. 네. 네,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별이님께서 제가 해외 거주 중인데 입꼬리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꼭 병원에 방문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방문을 하시면은 당연히 저희가 실밥을 뽑아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근데 막 정 스케줄이 안 되신다 하시면은 크게 문제될 수술은 아니어서 해외 나가셔서 실밥 뽑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비읍 디귿 시오니님께서 입이 워낙 작습니다. 입매가 시원하게 보이고 싶은데 입꼬리 수술 한 번으로 입이 좀 넓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입꼬리 올림술이 입이 넓어지는 수술은 아닙니다. 입을 뭐 가로로 더 넓히는 수술은 아니지만 다만 이제 입꼬리가 처져 있음으로 해서 입매가 가려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가려진 입매를 조금 더 보이게 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큰 효과는 없죠. 사실 입을 더 크게 하는 효과는 좀 약하죠. 물론 입술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쭉 벌리면 더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주름이 있는 거죠. 입술에 있는 주름들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있는 거거든요. 쭉 벌리면 벌어져요. 그렇지만 이 입꼬리를 올린다고 해서 입이 더 넓게 개선되지는 않죠. 그래서 아까 입꼬리 올리고 나서 조커처럼 됐다. 사실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왜 줄리아 로버츠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줄리아 로버츠라는 아까 그 배우 그 배우 보면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슷한 분이 있어. 그 예전에 조미료 선전하던 조미료 광고 많은 김혜자 배우님. 나는 그 두 분이 입이 특히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김혜자 배우님하고 줄리아 로버츠하고 인상이 비슷해.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되게 시원하고 매력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더 심하면은 조커 같이 된다는 그런 건데, 하여튼 모든 미적인 기준은 적당히 넓은 거, 적당히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비읍디귿 시은님 같은 경우에 입꼬리 수술로 입이 넓게 되는 걸 기대하고 수술하기는 좀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시카님이 입술 라인과 입술이 검은 빛이 있는데 레이저가 없을까요? 일단은 뭐 입술 쪽에 색소 토닝 레이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물론 저희는 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은색 색소를 조금 날려주는 색소 레이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입술 필러를 이제 저희는 이제 시술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이제 조금 어두운 빛이 더 밝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적절히 섞어서 시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이 있는 게 아니고 검은 빛? 검은 빛. 점이면은 뭐 사실 네. 아니 나는 네. 이런 Q&A를 진행하면서 상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데 어떤 문제인가 그거는 우리 제시카님이 그게 문제인가? 그냥 그 점이 아니라 그 레이저.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 레이저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거는 피부과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ADHD2님께서 입꼬리 수술을 받으면서 입술도 볼륨감 있게 필러를 넣고 싶은데 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는 게 낫나요?
네, 같이 수술하면서 시술합니다. 네. 입꼬리 수술은 입꼬리를 올리는 거고 볼륨에 대해서는 뭐 네.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볼륨을 원하시면 필러 같이 시술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윗입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중 축소로 많이 개선이 되는데 아랫입술은 특히 이제 아랫입술이 볼록한 게 이쁘잖아요. 윗입술보다 사실 아랫입술 때문에 필러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랫입술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실 이 녹는 필러 넣는 거, 그러니까 하얄루론산 계열의 녹는 필러를 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거기는 사실 녹지 않는 필러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녹는 필러를 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예전에는 입술에다가 지방 주입을 많이가 아니라 좀 했어요. 근데 그거 효과가 없고 너무 울퉁불퉁해서 안 돼요. 예, 그렇게 되고 예전에는 뭐 다른 필러들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 요즘에는 뭐 이 하얄루론산 계열의 시간이 지나면 녹는 물질의 필러가 제일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고 입술에 볼륨을 주는 아까 이제 김하경 원장님이 소개해 줬던 그런 방법대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넣는 위치나 깊이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그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제일 좋고 당연히 입꼬리 수술하고 같이 하면 좋습니다. 네. 인생은 아름다워 님께서 나이가 들면서 입가도 처지고 팔자주름도 심해졌습니다. 입꼬리 수술과 함께 다른 리프팅 시술도 병행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너무 정답입니다. 너무 정답인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입꼬리 올림 수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리프팅을 주로 하는 병원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부가해서 이제 처진 입꼬리까지 같이 올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팔자주름 심해지고 입가가 처지셨으면은 사실 얼굴을 먼저 리프팅 하는 걸 먼저 고려하고 입꼬리 수술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원래 팔자주름이 입꼬리보다 약 한 1cm 정도 위쪽에서 있잖아요.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팔자주름이라는 경계선, 팔자주름이라는 건 인중과 뺨의 경계잖아요. 이게 인중은 아까처럼 근육이 당겨주는 비교적 액티브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처짐도 굉장히 늦게야 온다고요. 그러니까 인중 같은 것들. 아까 그 인중의 그 조직들이 다 근육들이거든요. 근데 뺨에 있는 것은 근육이 아니에요. 뺨에 있는 건 그냥 살이에요. 그러니까 근육같이 비교적 액티브하고 딱딱한 살은 잘 안 쳐져. 그런데 뺨같이 지방과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조직들, 그런 조직들은 빨리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팔자주름은 인중은 안 쳐지는데 그 위쪽에 있는 뺨이 쳐져서 그 경계가 뚜렷해지는 현상이에요. 입꼬리는 전체적으로 다 이 인중, 근육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는 거는 아까 그 보통 리프팅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입꼬리 올려주는 근육 쪽으로 입꼬리에 있는 피부를 연결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입꼬리가 올라가면 안 이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대표적으로 거상이죠. 거상과 함께 입꼬리를 하는 것이 중년에서의 이 입꼬리 개선의 방법이고 사실 이 중년에서는 입꼬리 수술과 함께 다른 리프팅 시술을 병행하면 어떨까요가 아니라 병행하셔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에서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중년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라이킨님께서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게 하고 싶은데 남자라서 티는 많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실 리프팅과 수술 효과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입꼬리 올림술이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 수술이 아닙니다. 절개가 작고 가려지는 부분이고 아주 많은 변화를 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티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 리프팅은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당기는 수술이고요. 이렇게 당긴다고 해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입꼬리 자체를 이렇게 올리는 수술이 입꼬리 올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예 땡기고자 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